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교실의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 설명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술은 자궁 내막증의 예방 또는 치료 조성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기술이고요.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자궁 내막증은 산부인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질환이고 수술도 필요하고 또 장기간의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뭐 7, 8년씩 또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 질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호르몬 일변도의 치료에 대해 환자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제 미생물을 이용한 그런 자궁 내막증 수술 후의 예방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더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정상 자궁과 난소 그리고 뒤에 이제 직장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을 보면 이제 자궁 내막증에 걸린 골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난소에 혹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나팔관과 난소, 장이 다 이렇게 들러붙는 그런 유착이 생기기도 하는 이런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뭐 주변 조직을 녹이면서 다 들러붙게 만들고 또 통증과 난임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2006년에서부터 2015년에 이르는 동안에 그 발병 빈도가 2배 정도 늘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전체적인 발생률은 가임기 여성의 10%에서 1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서구적인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저희 뭐 90년대 이제 그 선배 교수님들 트레이닝 받으실 때는 뭐 1년에 한두 명밖에 없어서 이 수술하다가 자궁 내막증 나오면 다 몰려가서 뭐 구경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저만 해도 뭐 일주일에 서너 명씩은 뭐 수술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난소옥도 만들고 아까 보신 것처럼 유착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뭐 생리통, 성교통과 같은 어떤 골반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여성 난임에 있어서는 그 제1질환, 가장 중요한 질환으로 꼽히고 있고 자궁 내막증, 그러니까 전체 난임 여성의 20에서 80% 정도는 좀 폭이 크긴 한데 자궁 내막증으로 진단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일단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월경혈이 역류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가임기 여성은 월경을 하게 되는데 그 월경혈이 이제 질로 빠져나오기도 하지만 일부는 나팔관을 타고 역류해서 뱃속에 이렇게 고이기도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는 그 월경혈이 흡수되고 청소가 돼야 되지만 한 10에서 15% 정도의 사람에서는 이유는 모르지만 그게 거기 뿌리를 내리고 유착을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게 되고 수술 후에는 또 이렇게 월경할 때마다 또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호르몬 억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프로게스테론 종류를 사용해서 그 자궁 내막 조직을 조금 안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자궁 내막증은 에스트로겐을 먹고 자라는 조직이기 때문에 뭐 장기간으로 여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그런 주사들을 맞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또 뼈나 다른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가 조금 높일 수 있다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정도 전부터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가설이 이제 그 세균으로 인한 그 오염 가설, 컨타미네이션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월경혈이 역류하는 건 맞는데 왜 15 모든 여성들이 다 월경혈은 나팔관 타고 역류를 하는데 왜 10에서 15% 정도에서만 이 병이 생기느냐에 대해서 뭐 그런 어떤 균들 뭐 처음에 그 제기했던 학자는 이콜라이에 있는 그런 여러 톡신들이 그 톨라이크 리셉터를 자극해서 염증으로 이렇게 그 병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컨데메이션 하이포테시스가 처음 제기가 됐고 그 이후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균들에 의한 그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성 생식기에 있는 미생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수가 뭐 30조 개에서 뭐 40조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균의 개체 수는 많게는 100조 개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그 제놈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 2000년도에는 그 NIH의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는데요. 우선 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도 1기와 2기로 나눠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HMP1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각 부위에 어떤 균들이 어떤 분포로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고, 이제 HMP2는 이제 그런 균들이 좀 펑셔널하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생리에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강, 뭐 장, 또 피부, 뭐 여러 부위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들을 분석했는데,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질에 있는 균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 몸 전체에 있는 균의 한 9%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가 가능하게 됐던 것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균을 동정해낼 때는 뭐 컬처라고 배양하는 방법을 통해서 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전체 균의 뭐 1%에서 2% 정도밖에 알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2005년도에 NGS라고 하는 유전학적인 방법이 나오게 되면서, 뭐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 모든 균들을 유전학적인 방법으로 검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라고 하면 어떤 균이 있는지, 어떤 분포로 있는지와 함께 그 균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같이 밝혀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우리 몸과의 상호작용을 알아내는 것은 조금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어떤 질병에 있어서 어떤 예전처럼 어떤 한 가지 균 때문에 생긴다는 개념보다는 뭐 유바이오시스 대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균의 어떤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균들이 균형을 이룬 상태와 그 균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어떤 질병 상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접근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생식기에 있어서 그 균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선 그 질이나 자궁 내막에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균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은 그 질과 여성 생식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락토바실러스, 그 중에서도 뭐 크리스파투스, 이너스, 뭐 옌센이, 가세리, 이런 중요한 균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균들이 물리적으로 그 표면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균들이 자리를 차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뭐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질 점막이나 자궁 내막의 여러 가지 세포들은 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나 뭐 그런 신호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런 신호들이 결국에는 뭐 림프구들,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런 APC와 같은 균들은 주변에 있는 균들을 또 센싱해 갖고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생식기에 있어서는 이런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균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여성 생식기에는 또 질과 자궁 경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균들은 또 완전히 분포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은 90% 이상이 이런 분홍색의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면, 이제 자궁 내막, 나팔관, 그리고 나팔관이 이제 뚫려 있어서 뱃속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제 올라갈수록 균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락토바실러스의 그런 분포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균이 부인과적인 질환들과 연관이 되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뭐 버자이나에서 뭐 자궁경부, 내막으로 갈수록 어떤 락토바실러스가 중요한 균이긴 하지만 점점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 연구의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폐경이 됐느냐, 초경이 됐느냐, 혹은 임신을 했느냐, 아니면 생리 주기에 따라서도 그런 에스트로겐 농도가 뭐 5에서 10에서
배란기 때는 막 3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생리 사이클 또 여러 가지 장내 항문하고 또 질이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균들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조금 연구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정리를 하면 뭐 현재로서는 여성 생식기에서도 버자이나에 있는 그 균들은 락토바실러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질의 산도를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방어 물질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제 자궁 내막 복강에 있어서 어떤 균이 있는지 건강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컨센서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했던 것은 이제 자궁 내막증에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을 대해서 보려고 하고 있고 아직 제가 오늘 발표드린 부분은 조금 아주 그 저희가 어쨌든 이니셜 데이터고요.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뭐 인비트로로도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항문에서 균들이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균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자궁 내막증을 가진 환자 26명과 대조군으로 그냥 일반 난소혹 유피종이라고 하는 그런 혹을 가진 환자들을 수술 중에 그 복강에 있는 그런 체액을 복수를 제가 채취를 해서 균 분석을 했고요. 또 질과 자궁 내막에서도 채취를 해서 NGS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왔고요. 우선 맨 왼쪽에 페리토니얼 플루이드 그 복수에 있는 균들을 분석했을 때는 자궁내막증 환자와 자궁내막증을 가지지 않은 환자들에서 단 한 가지 균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우레아 클로로벤조이카라고 하는 균이었고 저도 무슨 균인지 잘 몰랐는데 뭐 환경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고 그 기능이 아직 잘 밝혀져 있지 않은 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뭐 데이터베이스를 들어보면 뭐 에스트로겐 메타볼리즘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인비트로에서 이 균을 이제 자궁내막증 조직과 같이 뭐 그 코컬처 했을 때 과연 그런 에스트로겐 대사에 어떤 영향을 있는지 왜냐하면 자궁내막증 에스트로겐을 먹고 자라는 균이니까 먹고 자라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실험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질에서 균을 채취했을 때는 뭐 락토바실러스, 이너스, 크리스파투스 그리고 이걸 포함한 4가지 균에 있어서 차이가 났었는데요. 그거 말고도 그 속 이제 균도 이렇게 속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단위가 있는데 또 속 단위에서 저희가 분석했을 땐 또 수투렐라라고 하는 균에 있어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요즘 그 궤양성 대장염에서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자궁내막증이 염증성 질환이다 보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내막 자궁 속에서 저희가 어떤 균 분포와 차이가 있는지를 봤을 때는 락토바실러스, 뭐 크리스파투스, 이너스를 포함해서 35개 정도의 균에 있어서 분포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각 부위에 있는 각 균들에 대해서 자궁 내막증과 관련된 일단 특허 출원만 해놓은 상태고 지금 그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향후에 이런 균들이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질염 치료에 있어서 저희가 뭐 질 유산균 제제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런 여러 마이크로바이옴 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질염 치료를 위해서 질 유산균 제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연구 시도는 거의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최근에서야 이 여러 가지 그 균들 중에서도 락틴 그 락토바실러스 크리스파투스라고 하는 균에서도 그 CTV5라고 하는 그런 스트레인이 질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임상 시험도 거치고 있고 이제 상용화 되기를 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궁내막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있어서 뭐 장기적으로는 호르몬 치료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먼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이 질염 치료제를 보면서 조금 느끼고 있고 일단 뭐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